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드디어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지 꼭 한 달 1일 만에 드디어 선대위가 출범합니다. 오늘 오후 2시 이 서울 잠실 올림픽 공원 내에서 이 거대한 행사가 열립니다. 자, 이제 윤석열 후보는 전열을 완전히 정비했습니다. 인사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공동선대위원장을 모시고 또 이 비서실이 상당히 막강해졌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김종인의 갈등이 있을 때 그런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비서실을 없앤다. 그리고 김종인, 이준석 파워를 막강하게 해준다. 이런 추측 보도들이 나왔는데 그게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비서실장이 이미 임명된 데 이어서 아예 비서실 내에 사실상의 이 견제를 할 수 있는 레드팀일 수도 있고 또 지휘소일 수도 있고 이 선대위와 별도로 정무 기능을 담당할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면이 솔직히 상당히 셉니다. 선대위보다 더 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막강해진 후보 비서실, 여기에 선거대책위원회의 총괄 이 본부장이 한 명 더 임명됐습니다. 바로 임태희 전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같은 총괄 본부장급이지만 다른 6명보다 좀 더 큰 권력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이 총괄 본부장이지만 상황본부인데도 불구하고 정무 기능 등을 다 갖췄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선대위 출범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가 또 기자들에게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이제 김종인과 이준석은 다 잡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못 나갑니다. 만약 또 이준석이가 가출하고 하면 이제 정치 생명이 위협받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중앙일보가 분석한 걸 보면 손익계산서에 김종인과 이준석은 별로 얻은 게 없습니다. 반면 윤석열은 다 얻었습니다. 원래 윤석열 생각대로 거의 그대로 됐습니다. 김병준은 그대로 위치합니다. 자, 그리고 이수정 교수 그대로 위치합니다. 전혀, 그리고 윤핵관이라고 윤석이 비판하면서 인사조치하라고 했지만 인사조치 없습니다. 지금 다 그대로 갑니다. 이걸 보면 손익계산서 장부에 드러난 것은 윤석열이 재미를 본 겁니다. 자, 이준석과 김종인, 특히 김종인 전 위원장은 별로 얻은 게 없습니다. 그냥 아내의 충고 등등으로 왔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와인을 많이 사주고, 그런데 그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것과 원래 김종인 전 위원장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던 것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왔습니다. 어쨌든 이준석 대표 역시 전국을 방랑하면서 이 항의 시위를 했지만 결국 원래 상태로 온 겁니다. 당대표를 자르는 거냐 마냐는 문제지 당대표라면 그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은 분명한 메시지를 김종인과 이준석에게 했습니다.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혼자 잘난 체하지 말라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아무튼 윤석열 후보가 오늘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겠다. 지금 이준석은 20대 남자에 아부하기 위해서 20대 여자들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이 페미니즘 논쟁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오늘 윤석열 후보는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이라면 누구든 함께 가겠다. 자, 일부 선대위 인선안에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반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페이스북에 오늘 드디어 선대위 출범식을 하는 기쁜 날이다. 저는 선대위를 구성하면서 그 과정이 국민통합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대남도 이대녀도 20대도 40대도 이해가 다르고 정서는 달라도 더 큰 대한민국,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서 하나가 돼야 하고 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저는 남녀, 세대, 지역, 이념의 장벽을 뛰어넘는 국민통합형 선대위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가 좀 가죠. 이수정, 이준석 정말 생각이 상반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쪽만 해서 5% 득표할 일이 있습니까? 지금은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못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화합을 깼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말했습니다. 선거운동이 특정 집단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공화국의 정신이다.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견이 있기에 정치가 존재하고 이견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정치는 성립한다. 지도자 한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고 끌고 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그러니까 김종인이 총괄선대위원장이지만 이준석이 상임선대위원장이지만 또 다른 상임선대위원장 김병준도 있습니다. 또 다른 공동선대위원장들도 쫙 있습니다. 이걸 보면 김종인 독주를 견자했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사람들이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일하면 누구든 함께 가겠다. 정치는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면서 더 나은 대안을 창조하고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견의 존재는 발전의 원동력이자 새로운 창조의 자양분이다. 이견을 잘 조정하는 것이 정치가가 할 일이다. 어우, 좋은 말입니다. 자, 어쨌든 이 편가르기에 신물이 난 국민들한테 윤 후보가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합니다. 내 선대위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공존한다. 어떻게 이런 두 사람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보여줘야 됩니다. 물론 사실은 이 보수정당의 그 전통을 이어왔으면 최선이었겠지만 이미 상당히 많이 지금 분열되고 하면서 다시 통합의 길 가는 건데 이것도 원칙이 너무 없으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인사를 통해서 몇몇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추가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어제 발표했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지난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 지지 연설을 한 일반인, 자, 비리자라는 별명을 얻은 노재승 씨 37세입니다. 그리고 호남에서 사선을 지낸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자, 함익병 닥터, 의사 함익병 씨가 요 공동선대위원장에 내정됐다가 7시간 만에 철회되게 됐습니다.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뭐 과거 발언도 지금 나는 뉘우친다 생각 바꿨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튼 함익병 씨는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인사도 하나둘씩 되고 있습니다. 이 총괄선대위 산하 총괄상황본부장에는 임태희 전 실장이 맡았고 그 밑에 종합상황실, 전략기획실, 정무대응실, 정세분석실 등 4개 조직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자, 이건 선대위 내에서의 이 주요 리딩 조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것은 윤석열 후보 비서실 내에 정책실이 새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당초 비서실이 없앤다, 힘을 뺀다, 김종인이 다 가져간다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더 세졌습니다. 비서실 내 정책실장에 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실 내 정책위원회는 이상민 전 권익위 부위원장, 박성훈 부산시 경제특보, 김현숙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상당히 멤버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강석훈 전 수석 상당히 똑똑합니다. 솔직히 이거 정치인으로서 아마 이런 매력이라든지 좀 이런 조직 이런 거는 좀 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리고 사람이 착해서 이게 모질지가 못해서 원래 전통 정치인들하고는 좀 다른데 아무튼 상당히 깔끔하고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강석훈. 자, 그리고 비서실 내 정책위원회 이상민 전 권익위 부위원장, 박성훈 부산시 경제특보, 김현숙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이 3명 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이런 초선들하고는 수준이 다릅니다. 상당히 전문가들입니다. 자, 이걸 보면 비서실이 좀 막강해질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오늘 오후 2시 본격적인 선대위가 출범합니다. 윤석열 후보 상당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한 것 같습니다. 신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